코성형 했는데 코가 낮아졌다고요? 그 이유 지금 알려드릴게요. 콧대에 막 10mm가 넘는 그런 큰 조직을 이식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흡수돼 버리고 채 3mm도 안 남는 경우도 있었다고? 안녕하세요. DI 성형외과 닥터눈코익 정현희 원장입니다. 어떤 환자분께서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너무 낮은 코를 높이기 위해서 코 성형을 했는데 처음엔 그래도 봐줄만 했거든요. 근데 갈수록 코가 점점 낮아 보이게 변하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밸런스도 안 맞고 모양이나 높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속상해 하시면서 저희 병원을 찾아오신 코재 수술 환자분들이 꽤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 지금까지 많이 다뤄봤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코끝 지지구조의 변형으로 인해서 코끝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죠. 이번엔 약간 달라요. 콧대 자가진피 이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가주직 코성형을 많이 찾으시면서 콧대의 자가주직으로 볼륨을 채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죠. 그중 자가진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이유로는 콧대에 보형물을 넣기는 싫고 근데 자가주직은 쓰고 싶고 늑연골로 쓰면 와핑 생길까봐 두렵고 전신 마취까지도 가야 되니까 수술이 뭔가 너무 커지는 느낌이 난다. 이런 점 때문에 엉덩이 진피로 좀 간단하면서 자연스럽게 볼륨을 채우길 원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그런 사례들 때문이죠. 이렇게 오시는 환자분들의 이전 수술 내역을 보면 콧대를 자가진피로 채운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가진피의 가장 큰 문제는 수술하는 사람의 경험이 아무리 많고 술기가 숙달된다 할지라도 조직 이식할 때 가장 큰 변수인 생착률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자가진피의 대가이신 선생님조차도 콧대에 막 10mm가 넘는 그런 큰 조직을 이식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흡수돼 버리고 채 3mm도 안 남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렇게 회고하시기도 하거든요. 반대로 흡수될 거라고 생각하고서 충분히 채우는 과교정을 했는데 오히려 생착이 너무 잘 돼도 문제가 되겠죠. 모양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에요. 의사들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변수를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자가진피는 그 예측성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재료라고 볼 수 있어서 미용 수술에 적합하기보다는 안전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상태가 안 좋은 분들께 간혹 사용하기도 하지만 미용적인 목적이 큰 경우에는 사용을 꺼릴 수밖에 없는 재료죠. 그래서 콧대 재료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추천드리죠. 첫 번째, 실리콘이에요. 실리콘은 모양이나 볼륨이 변하지 않는다는 미용적인 면에서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은 이물질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물 반응이 일부 일어나면서 캡슐을 형성하게 되면 생각보다 문제가 흔히 발생하지는 않는 안정적인 물질이라서 괜히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코끝처럼 생활하는 중에 자주 자극이 발생하는 부위에는 자가주직으로 수술하고 그렇지 않은 콧대에만 실리콘으로 채우다 보니까 부작용의 빈도가 훨씬 더 줄었죠. 두 번째, 늑연골이에요. 늑연골은 자가주직이라서 자리만 잘 잡으면 안정적으로 잘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고 와핑 없이 생착만 잘 된다면 모양이나 볼륨도 유지가 잘 되는 편이죠. 그리고 구축코 교정에서 튼튼한 구조를 보강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심한 변형이 발생한 코에 유리한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 채취를 위한 수술이 추가로 필요하고 원래의 형태에서 모양을 다듬는 과정에서 와핑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 역시도 추가 교정이 필요할 수 있죠. 게다가 그 빈도가 아주 적긴 하지만 혹시라도 생착이 실패하거나 염증이 생긴다면 실리콘과 마찬가지로 이식한 조직을 제거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에 비해 단점이 없는 우수한 재료라기보다는 단점이 다른 재료입니다. 그럼 이렇게 자가진피로 수술받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이 생긴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서 코재 수술을 받은 뒤에 어떻게 변하였는지 사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모두 자가진피 코성형으로 아주 유명한 병원에서 수술받으신 분들이라서 이건 수술하신 원장님의 술기가 부족한 거라기보다는 재료 자체의 문제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진피로 수술하고 흡수가 많이 된 케이스예요. 딱 보기에도 코가 낮고 퍼져 보이죠. 측면에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너무 낮고 중안면도 꺼져 있습니다. 코끝 지지구조도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콧대의 진피도 흡수되고 동시에 코끝도 함께 낮아져서 마치 수술을 안 한 것 같은 코가 돼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코끝은 늑연골로 지지구조를 튼튼하게 만들면서 높여드리고 콧대는 맞춤형 모형물로 채워드렸습니다. 요즘에 맞춤 모형물의 정확도가 많이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금전적인 여유만 되신다면 맞춤 모형물을 선택하시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중안면 꺼짐도 귀족수술을 통해서 함께 채워드려서 충분한 코끝 변화를 냄과 동시에 부족한 피부양도 보완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더해드렸죠. 그럼 수술 전후 비교해서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진피로 콧대를 넣었는데 콧대는 오히려 생각보다 조직이 꽤 잘 살았고 코끝의 지지구조가 잘 안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지지구조가 한쪽으로 비틀리듯이 무너지면서 위로 들리는 그런 큰 변형이 발생했습니다. 정면에서 콧구멍 노출도 심하고 삐뚤어진 느낌도 보이죠. 측면에서 코끝 떨어짐도 눈에 띄고 밑에서 보면 콧구멍 비대칭과 비주의 틀어짐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끝 구조를 튼튼하게 늑연골로 만들어드리면서 연골을 높이고 내리는 방향으로 예쁘게 재배치해드렸습니다. 콧대의 기존 진피는 생착이 잘 되어 있는 부위도 있기 때문에 높여드린 코끝하고 자연스럽게 라인이 연결되도록 중간 연결 부위에 늑연골로 이식해서 볼륨을 채워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면에서 콧구멍 보이는 들창코 느낌도 많이 개선되었고 콧구멍의 대칭성도 좋아졌죠. 측면이나 대각선에서 보기에도 코끝에 오똑한 느낌이 잘 살았고 콧대와 부드럽게 연결되는 자연스러운 느낌의 코가 완성되었습니다. 전혀 수술한 코라고 느껴지지 않는 자연스러움이죠. 미용적인 목적으로 자가조직을 쓴다면 예측성이 좋은 자가늑연골로 채우는 게 더 우선적인 선택지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럼 수술 전후 비교 사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가진피로 코 수술하고 코가 낮아지는 변형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코 수술 후 코가 낮아져서 코제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코제 수술을 고민하시면서 수술 후 낮아지는 변형을 겪고 싶지 않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DI 성형외과 닥터눈 코익 정현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